오늘 제가 발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한 10년의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고민을 했던 시점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래도 잘 견뎌왔구나라는 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과 많은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 크린케어는 부산 강서구 지역자활센터, 연제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부산 진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의 3개 사업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청소라 하면 굉장히 사업의 범위가 크기도 하고 확장의 기회가 많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좀 기업에게는 어려운 현실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자활근로 사업단이 각자의 역할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자활 같은 경우는 강서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은 대행청소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홈클리닝이라든지 건물 관리 전반, 그리고 연제구 지역자활센터는 학교 상주청소, 그리고 부산 진지역자활센터는 소독 방역, 물탱크 청소, 바닥관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 크린케어를 만들면서 운영하면서 많은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간에 좀 불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을 주 사업을 잡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고민을 할 때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3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화를 통해서 자활의 5대 표준화 사업 중 하나의 청소 사업을 품질을 좀 올리고 싶었습니다. 향상을 시키고 싶었고, 자활 사업 영역에서 확장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를 하고 싶었고, 보통 청소 2, 3인 기업으로는 판로 확대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업으로서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로 확대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규모화가 필요했었고, 또 청소 시장에서 사실 자활기업이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재활, 뭐 너네들 청소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좀 깨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자존감을 좀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목표로 저희가 10년을 참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린케어는 우리 정관에 참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뭐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자. 그리고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자. 그리고 기업윤리 강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 7월에 창업을 했었고요. 2010년에 광역자활기업 인정을 받았고, 2011년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고, 2014년에 저희가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8개소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를 해서 광역자활기업 8개소가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이 됐고, 2016년에는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는데요. 사실 동방성장을 위한 결의라고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던 거는 가장 큰 목적은 아마 재정 지원 사업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여하고 있는 참여 주민들로 구성된 자활기업은 사실 어떤 투자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재원들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기업을 인정을 받았을 거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려면 여성기업이라는 인증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건물위생 관리 사업 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청소연합회에서 정리를 해보면 한 80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자활기업이. 근데 저희도 똑같은 사업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한 20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더라도 시장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특히 청소 근로자들은, 청소 노동자들은
전문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일용직에 가까운, 그리고 단기 일자리, 그리고 10년이 되나 1년 근무자나 급여가 항상 최저시급이고 더 이상의 큰 시장으로 나가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건물위생 종합관리사와 초록학교 청소관리사.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가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었고 기술력을 만들어가는 거, 높이는 거.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크린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 청소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근로자, 청소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우선이겠다 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은 이제 민간 시장보다는 공공에서의 저희를 많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장도 사실 포화 상태다 보니까 민간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이제 그런 고집들을 이제 세우게 되면서 자꾸 이제 일을 벌려가다 보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크린케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현재는 이제 청소 직고용이라든지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현재 저희가 9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인 저도 그렇고 중간 관리자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한계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사업들이 주 사업이 없어지고 뭐 필요에 의해서 닥치는 대로 누구 흔한 말로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2년 전이네요. 2021년에 한 번의 기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설립하고 10주년 되는 해에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미션과 비전을 다시 만들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사실 자활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일반 기업까지 다닐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사업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함께 했었고 그 결과가 2018년도에 부산 시교육청에 제안을 했던 그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피해 예방 청소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시범 사업을 했다가 이제 본 사업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그 네트워킹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도 사업단들과 같이 하고 지역에 있는 자활근로 사업단들과 같이 하다 보니 이런 이제 급식실, 조리실 이용구간 청소라든지 냉난방기 종합세척 그래서 전국에서 또 자격증을 같이 또 청소연합회 회원들과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뭐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크린케어를 운영을 하고 같이 우리 성장을 해오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제일 먼저 왔던 고비가 3년이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광역자활기업을 만들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크린케어를 설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나 중간관리자, 뭐 참여자뿐만이 아니고 전문 경영이란 거는 뭐 꿈도 못 꿨었고, 창업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하시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판로 개척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하기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 기술도 없었고 어떤 표준화된 기술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3년이 되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사업 받아와서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예 저희가 판로라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없는 창업을 해서 장사운이 저희는 기업이라 하지만 전문 청소 기업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 그냥 청소 일용자의 역할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광역자활기업이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왔지만 저희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역은 지역기업이 있고 광역자활센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는 쉽게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런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게 광역자활기업을 지역자활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전담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게 같은 자활사업 영역 내에서 소통이 참 어려웠습니다. 기업들 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소통을 하기까지 부산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뭐 부산 자활기업협회가 있고 또 센터와도 지금은 교류가 잘 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역자활센터가 됐든 광역자활센터가 됐든 소통의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후배 기업들이 소통이라든지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자활기업협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활기업은 사실 복지라는 개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윤을, 수익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이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명분을 다 하다 보니 복지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케어가 가장 부담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역기업이기 때문에, 광역자활기업이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항상 그 전제가 깔려 있어서 아까 윤리를 다하는 책임 경영 그걸 하다 보니 사업적으로 힘든 부분을 감수하면서 또 복지의 한 꼭지도 실현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자활기업을 이번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는 복지도 좋지만 이미 이제 저희는 다 탈수급을 해서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기업으로서의 더 역할을 강조하고 더 키워나가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소통, 우리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필요하고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우리 자활기업에는. 그래서 대표의 역량도 그렇고 참여 주민의 역량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간 관리자를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여유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에서도 우리 기업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